1923년 9월 일본에서 벌어진 간토 대지진 조선인 대학살 사건 102주기를 맞아 추모 예배가 열렸습니다.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은 10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미온적인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기억과 정의, 평화, 연대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이단 신천지가 교주 이만희와 조직을 지키기 위해 정치권과 법조계, 세무당국을 대상으로 적극 로비에 나선 정황에 대한 특검 수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다소 복잡해 보이는 신천지의 각종 로비 의혹들을 정리했습니다. 기독교 대학인 한세대학교가 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설치한 유니온 스타디움 개장식을 시작으로 교육 인프라와 캠퍼스 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1923년 9월 일본에서 벌어진 간토 대지진 조선인 대학살 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예배가 열렸습니다.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은 10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미온적인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기억과 정의, 평화, 연대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최창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1923년 9월 간토 학살 당시 일본 군마현 후지오카 경찰서에서 살해된 고 남성규 씨의 외손자 권재익 씨는 외할아버지의 희생을 확인한 과정을 담담히 전했습니다. 장소, 때, 시간과 학살 주체는 없고 어떻게 학살되었는지, 학살 도구는 무엇이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단순 사망으로. 성남 주민교회 이해학 원로 목사는 수년 전 간토 학살 현장을 직접 방문했을 당시 들었던 일본인 목격자들의 증언을 소개하며 비통해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증언을 합니다. 저 나무 하나하나에 조선 사람들을 묶어놓고 온 동네 사람이, 어떤 사람은 돌멩이를 던지고 어떤 사람은 낫으로 찍고 어떤 사람은 몽둥이로 때리면서, 그러면서 쭉 지나가면서 그 사람들을 다 학살했다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정말 듣는 사람들의 가슴에도 피멍이 들었습니다. 102년 전 일본에서 간토 대지진을 빌미로 수천에서 수만 명의 조선인이 집단 학살당했지만 해방 이후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침묵했습니다. 진보든 보수든 정권마다 이해득실을 따지며 외교적 선택이라는 이유로 미뤄져 왔기 때문입니다. 간토 대학살 102주기 추모 예배에서 특강을 맡은 일본 성공회 유시경 신부는 시대적 과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권이나 지배 세력의 입장, 국가의 정책적인 입장, 외교적 선택이라는 말 앞에 민중의 권리와 민중의 이익과 인권이 할 일 없이 양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가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이 상소로 개입하지 않는 민간 영역, 민간 단체, 시민들의 연대와 협력이. 다행히 이재명 정부는 국정운영 계획 안에 간토 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 진상규명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습니다. 또 최근 간토 학살 진상규명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했지만 과제도 여전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가 손을 잡을 때 억울한 자들의 명예는 회복되고 진실은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제노사이드에도, 이러한 전쟁에도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뜻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더 이상 이러한 국가 폭력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세계 시민들과 함께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쳐나가야 할. 추모 예배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간토 학살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일본의 국가 책임 추궁과 역사 왜곡 중단, 제1동포들에 대한 차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CBS 뉴스 최창민입니다. 이단 신천지가 교주 이만희와 조직을 지키기 위해 정치권과 법조계, 세무당국을 대상으로 적극 로비에 나선 정황이 드러난 만큼 특별검사팀의 수사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소 복잡해 보이는 신천지의 각종 로비 의혹들을 정리했습니다. 장세인 기자입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신천지가 정치권에 접근한 건 이만희 교주를 지키고 조직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만희 교주는 2020년 8월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로 구속되기 직전 신천지 고위 간부들에게 대권주자들과 접촉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멍텅구리한 게 욕심 많은 이게 대권 주도자들이라는 것이다. 신천지가 손잡고 있는 사회단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나? 우리 여성 그룹만 해도 우리 사회단체의 전부 외부 연구고 손잡은 것이 몇 바퀴인지 알아? 이 사람들이 이제 너무나 모르는 멍청이 바보들이라. 이만희 교주는 자신이 만든 로비 전담 조직 상하그룹을 향해서도 정치 법조계와 접촉하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고 그리고 판사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나가면 되지 않겠나. 조용히 귀신도 몰리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 했다. 실제 정치권 접촉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20대 대선 직전 윤석열 후보와 독대했던 한국근호회 이희자 회장은 방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이만희 교주에게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선생님의 병보석을 받아 모시고 나오도록 목숨을 걸겠다고 자필 편지를 보냈습니다. 법조계를 상대로 한 로비 정황도 이어졌습니다. 신천지 2인자였던 고동환 전 총무는 자신이 경찰, 판검사들과 접촉해 로비를 했다고 한 여신도에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일한 게 그냥 총무로만 일한 게 아니잖아. 선생님 옆에서 경찰이다 뭐다 섭외하고 판검사 그쪽에 로비하고 다 이랬던 거 몰라? 실제 이만희 교주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횡령,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가 같은 해 11월 병보석으로 풀려났고 각종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기소시키려고 변호사들 다 쏘아다녀가지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 다 연결시켜가지고 이래가지고 그거 다 통화한 거 상대방들 텔레그램 그 모든 거 싹 다 남아가지고 변호사법 위반에 공무집행 방해죄에다가 감염 예방법에다가 선생님 거기다 횡령에다가 이거 검사 구형 때리면 뭐 20년도 넘어. 근데 이거를 지금 가까스로 막아왔어. 세무당국을 향한 로비 시도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고 전 총무의 녹취에는 조세심판원 관계자에게 3억 원을 건네 검찰 수사를 무혐의로 돌리려 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코로나로 연기해서 상임위원을 바꿔야 된다. 우리는 하겠다. 일단은 한 달 연기시켜서 그 팀이 보류 결정을 내주면 우리가 3억을 주는 건데요. 괜찮아. 보류 결정이 뭐냐면 검사 손에서 무혐의가 날 때까지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2020년 코로나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이 진행한 신천지의 탈세, 횡령 의혹 특별 세무조사 결과는 신천지 유관단체에 대한 48억 원 과세, 이만희 교주에 대한 약 10억 원 세금 추징 외에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CBS가 신천지 로비 정황에 대한 녹취와 내부 문건 등을 입수해 보도를 이어가자 신천지 측은 천지일보를 통해 탈세 무마 로비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당시 존폐 위기에 처했던 신천지가 교주와 조직을 위해 정치권부터 법조계, 세무당국까지 로비를 벌인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신천지를 향한 특검 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장세인입니다. 한세대학교가 유니온 약품 후원으로 조성된 유니온 스타디움 개장식을 가졌습니다. 유니온 스타디움 개장식은 백인자 총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과 학생,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등이 참석해 기증석 제막과 테이프 커팅, 시축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백인자 총장은 이번에 유니온 약품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설치해 우리 학교는 교육 인프라 및 캠퍼스 환경 개선을 위한 소중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학교 측은 개장식에 이어 2학기 개강 예배를 드리고 유니온 약품 안병광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모자보관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강력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한기총은 최근 성명을 발표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심각한 사고이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발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기총은 이어 모든 생명은 존중받아야 하고 태아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낙태의 전면적 허용을 지향하는 이번 개정안은 명백히 생명 경시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은 수술에 한정됐던 임신 중지 방법을 약물에 의해서도 가능하게 하는 등의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한기장복지재단이 전북 남원 중증 장애인 시설인 평화의 집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했습니다. 이번에 건립된 태양광 발전소는 19.2kW 규모로 30년생 소나무 83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연간 12톤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효과가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 23명이 거주하는 남원 평화의 집은 이번 태양광 발전소 준공을 통해 환경이 개선되고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기장 복지재단은 사회복지시설에서 기후정의 교육을 실시하고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가 아프리카 니제르와 부르키나파소의 교회들의 후원으로 잇따라 성경을 기증했습니다. 성서공회는 지난 주일 여의도 순복음교회 후원으로 부르키나파소의 무레어 성경을 비롯한 9,400여 부의 성서를 기증하는 예식을 가졌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세계 곳곳에 전해지는 것보다 귀한 것은 없다면서 성경으로 인해 부르키나파소의 변화가 일어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성서공회는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수지선민교회 후원으로 니제르에 프랑스어 성경 1,550부를 보내는 기증 예식을 가졌습니다. 수지선민교회 이건표 목사는 주님께서 니제르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은혜가 있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최근 경기도 고양에 있는 로고스 교회에서 전도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교단 내 전도의 바람을 일으켜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250여 개 교회에서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부광감리교회 김상현 목사는 교회가 있는 지역의 필요를 파악해야 한다며 비전을 이룰 전략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성총회 안성호 총회장은 전도 박람회 참석자들이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강원 CBS가 개국 30주년을 맞아 인구위기 대책을 모색하는 포럼을 열었습니다. 대전 도안교회는 찬양의 밤 집회를 열고 지난 여름 사역을 되돌아봤습니다. 강원 CBS가 개국 30주년을 기념하는 정책 포럼 강원 인구소멸 패러다임 대전환을 진행했습니다. 강원 CBS 30년간 또 저희 CBS는 7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방송 선교의 사명을 다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역할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능력이 닿는 대로 또 충실히 잘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이번 포럼엔 김진태 강원도지사, 신경호 강원교육감, 육동한 춘천시장 등이 참석해 강원도 인구소멸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주 좋은교회가 CBS 장로합창단을 초청해 문화집회를 열었습니다. 연로하신 장로님들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찬양하는 게 삶의 목표라고 하시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찬양들인데 찬양 한 곡 한 곡이 우리에게 얼마나 울림이 되고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한편 좋은교회는 격월로 매주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를 대형 문화집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전 도안교회가 8월의 마지막 금요일에 찬양의 밤 집회를 열고 여름 사역을 마무리했습니다. 또 한 계절이 넘어가면서 또 우리 인생의 한 시즌이 넘어가면서 우리가 새로운 전환을 하기 전에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또 가을을 열자. 찬양의 밤 집회엔 200여 명의 성도가 참석해 여름 동안 헌신한 성도들의 노력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장합동 대구교직자협의회가 내일 교회에서 1일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또 교회가 더욱더 단단하게 세워지고 또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1일 수련회는 3부로 구성됐으며 1부엔 예장합동 장봉생 부총회장이 나서 말씀을 전했고 2부엔 특강이, 3부엔 대구 지역 8개 노회 임원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재단법인 헤리티지 운동본부가 몽한 글로컬 인재양성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운영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몽골과 함께하는 이 협약을 통해서 더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활력이 그리고 몽골에는 뜻깊은 도전이 전해지는 시간과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몽한 글로컬 인재양성센터는 이번 운영 협약으로 한국과 몽골의 인적 문화적 교류 등을 통한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3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